2008년 10월 9일 충청남도 부여의 한 시골 마을에서 70대 노파가 사위에게 살해된 사건이다.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지만 범인은 밝혀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. 부여에 살던 70대 윤 씨의 집에 아들이 방문하였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. 사위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고 시신은 치아가 4개나 빠지고 온몸에 멍이 든 구타의 흔적이 있었다. 현장은 강도가 든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정작 사라진 물건은 없는 위장 트릭이었다. 집에서 발견된 건 담배꽁초 2개와 타인의 머리카락이었다. 다른 족적이나 지문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. 동네 사람들은 조사 과정에서 모두 윤 씨의 사위인 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다. 현장에서 발견된 꽁초도 강 씨가 담배를 끄던 버릇대로 꺾여 있었고 강 씨는 아내를 상습폭행한 아내는 윤 씨의 집으로 피신한 상태였고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강 씨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범행 동기 또한 충분하였다. 허나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머리카락의 DNA는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다. 그 인물은 바로 경기도 지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노숙자 황 씨였다. 황 씨는 체포 후 억울함을 호소하고 얼마 전 백발의 남성이 밥과 술을 사주며 자신의 머리카락과 담배꽁초를 가져갔다고 증언한다. 식당 주인도 황 씨와 백발의 남성이 제육볶음과 소주를 먹었고 담배를 사주겠다고 한 대화와 백발의 남성이 황 씨의 새치를 뽑아준다며 머리카락을 뽑았던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. 황 씨는 식당에서 나와 백발의 남성을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아 식당에 들어가니 자신이 폈던 담배꽁초와 백발의 남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. 마침 유력한 용의자 사위 강 씨도 백발이었다. 둘의 대질 신문에서 황 씨는 그 남자가 강 씨가 맞다고 진술했고 강 씨는 황 씨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황 씨는 진실, 강 씨는 거짓이 나왔다.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.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는 문제가 더 있었다. 보통 담배를 태운 후 불을 껐다면 회색재가 많이 남기 마련이다. 하지만 현장의 담배꽁초는 검은재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피운 담배를 다시 불을 붙인 후 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. 사위 강 씨는 궁지에 몰리자 알리바이를 주장하였다. 사건 시간에 자신은 술을 먹고 집에서 자고 있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일어나 똑같은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었다. 허나 친구는 당시 마신 술은 평소 주량의 반도 못 미치는 양이었고 강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간다며 술자리를 떴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만났다는 것이다. 강 씨가 집에서 자고 있었다는 주장은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확인해줄 사람이 없어 범행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증거가 없었다. 또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강 씨의 아내도 강 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하였다. 강 씨는 주기적으로 아내를 협박하였는데 그 내용이 돌아오지 않으면 꼭 졸라 죽이고 토막을 내겠다. 시신을 찜통으로 쪄서 뼈와 살을 분리해서 유기하겠다 등 상식적으로 폭언 수준을 넘은 미친 내용이었고 또 장모를 때려 죽이겠다, 친정 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 등 살해 협박을 일삼은 것이다. 더군다나 사건 발생 초기 결정적인 목격자가 2명이나 있었는데 사건 발생 시간인 저녁 7시경 빨강색 차가 윤 씨의 집에 주차하였고 그 차에서 강 씨가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다.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면 강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무려 4가지이다. 첫 번째,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친정에 대한 분노가 많아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. 두 번째, 현장에서 발견된 노숙자 황 씨의 머리카락과 담배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증언. 세 번째, 주장한 알리바이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범행 추정 시간의 행적. 네 번째, 강 씨가 범행 장소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2명의 목격자. 이렇게 많은 증거가 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지만 경찰은 강 씨를 살인죄로 체포하지 못하였다.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? 경찰은 사건 초기 방범 CCTV나 무인 단속 카메라에서 강 씨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. 이때 2명의 목격자가 증언한 것인데 경찰은 초기 이 2명의 증언을 무시하였다. 그 이유는 범행 추정 시각을 3시간 늦은 저녁 10시로 추정하였고 그것을 맹신하였고 10월 9일 저녁 7시에 노숙자 황 씨와 강 씨가 만났다고 착각하여 충돌하였기 때문이다. 그런데 정작 황 씨는 강 씨와 만난 날이 범행 날짜인 10월 9일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고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. 경찰은 뒤늦게 황 씨와 강 씨의 접촉 날짜를 파악하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지만 식당은 사실 출입 날짜를 기록하는 일이었고 식당의 CCTV 또한 날짜가 많이 지나 기록이 없는 상태였다.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많은 증언과 증거가 있음에도 강 씨의 당일 행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다. 아내에 대한 협박과 폭행죄가 인정된 강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복역 중에도 아내에게 나를 살인범으로 만드는데 실패해서 어떡하냐, 반성하는 법을 나가서 가르쳐 주겠다 등 끊임없이 협박 편지를 보냈다. 이미 강 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유가족과 아내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.